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입니다. 3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매수 세력 붙었다. 자, 가격 반등 일어나는 부분 기분 좋게 보고 가실게요. 요거 아파트 투미 사이트입니다. apt2.me 요거 보시면은 끝부분 반등, 서면 아이파크 반등, 명륜동 힐스테이트 반등, 동네 삼정 그린코어 포레스트 반등. 요 반등하는 모습들 보면 이 층수가 괜찮다라는 부분. 근데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분 좋게 반등하는 끝자락 모습만 보시고 저한테 뭐 하락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연자이 반등, 대우마리나 반등, 삼주 아파트 엄청난 상승, 자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반등, 센텀비스타 동원 반등, 부산 더샵시티 에비뉴 2차 반등. 자 기분 좋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 안 좋은 얘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퇴장해 주시고 한번 볼게요. 요거 지난주에도 가지고 왔었는데요. 부산시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해진다. 2040년이 되면 이 집을 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늘 하는 총재도 말씀하셨어요. 하는 총재도 이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산이 직격탄을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2020년이 아니고 혹시 2000년과 비교해 본다면 부산의 2030 네, 얼마나 2030 여기 핵심 계층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2020년에서 40년까지 매년 청년 인구의 2.7%가 빠진다고 합니다. 부산의 인구는 1년에 1% 정도씩 줄어들거든요. 그거 2배 이상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특례 보금자리론 44%가 소진되었어요. 신규 주택 구입에 4를 사용하고 기존 대출 상한에 5를 사용하고 그리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1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포인트는 신규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비중이 요 발표가 처음 나왔을 때 1주차 돈이 한 10조 정도 집행되었을 때는 이게 3이었거든요. 요 차지하는 비율이. 근데 이게 어느덧 3.5를 거쳐서 4까지 올라왔어요. 갑자기 기존 대출금 상한하는 것보다 신규 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다는 말입니다. 뭘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 요게 하나의 세력처럼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산 사람들은 빚을 많이 냈냐? 1조 1600억. 대구가 1조 1000억이에요. 대구에 비하면 양반이죠. 대구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빚을 끌어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볼게요. 인구 5,300만 중에서 340만 하면 부산의 전체 거래 건수 비중은 한 15.6 정도 됩니다. 15.6. 요 정도 되는 것을 76,842. 요 숫자가 뭐냐 하면요. 전체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한 사람 숫자예요.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한 사람 숫자를 보니까 부산에는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40%가 집을 사는 데 썼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2,000건 정도, 거래량이 2,000건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40조의 돈을 특례 보금자리론 다 쓰고 나면 거래량은 4,000건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즉시에 신고되는 거래도 있고 지연 신고되는 거래도 있다고 봤을 때 한 1,000건 정도의 거래량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없었다면 저 거래량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전에는 거래량이 1,000건 정도 수준이었어요. 월별 거래량이. 지금 1,630건 거래량 나오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아니었다면 지금 아마 한 630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월 말이 되어서 보면 요것이 거래량이 한 1,000건 정도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특례 보금자리론 1,000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타났죠. 요 거래량이 지금 한 4개월 정도 매월 1,000건씩 거래량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달라붙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세력이 달라붙었다는 느낌은 크게 들진 않아요. 다만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되고 있는 형태를 봤을 때 야 저것이 누가 매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틈타서 매도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1,630건 거래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원래 600건 정도의 거래량이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를 위해서 1,000건 정도의 거래량이 더 붙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세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특례 보금자리론 그 대출 내는 사람이 세력이겠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오늘 매불쇼 보셨나요? 매불쇼 보면 많죠. 저도 매불쇼 엄청 좋아하는데요. 매불쇼에서 거기 중국 관련된 이슈에
혹은 미국 관련된 이슈 가지고 나왔어요. 아, 우리 정말 쉽지 않다. 한미일 공조 뭐 다 좋다 이거예요. 왜 그 중국하고 이 관계가 많이 멀어져 버리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네, 거래량 맥시멈 2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요즘 방송이 왜 이렇게 길어지나 보니까 맥시멈 한 2천까지 보고요. 요거 살짝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3월의 거래량. 아, 요즘에 왜 이렇게 제가 방송이 말이 길어지냐 보니까 조회수가 제가 한때는 조회수가 한 1000건 정도 나왔어요. 1000건. 요 정도 나오면 한 건당 한 3,000원 벌어요. 근데 이러던 것이 어느 순간 한 10,000건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야, 재미 쏠쏠했어요. 근데 그러던 것이 갑자기 근래 갑자기 한 3,000건 정도 거래가 이렇게 되는데 조회수가 요 정도 나옵니다. 제가 후원하지 마세요. 제가 막 연말에 많이 아쉬우면 한 번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지금 방송이 자꾸 길어지냐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줄어드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을 못 들었던 분이 띄엄띄엄 들으시다가 제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었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노파심에 자꾸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했던 얘기 또 하는 걸 조금 비중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여기 1월 30일경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적용받아서요. 그럼 이때 한 39,000건 정도의 매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를 봤다면 매물이 지금 38,000 정도가 나와야지 돈 투입되니까 역시 다르네. 매물 소진되고 매물 쭉쭉 줄어드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웬걸 지금 매물이 42,000건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특례 보금자료 때문에 매물이 1000개가 소진되었다? 그러는 동안 3000개의 매물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8,000개 있던 것이 42,000개의 매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는 야금야금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3,000개나 되는 매물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 정도예요. 특례 보금자료는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에요. 전세 안 나. 이 기회에 팔아야지. 지금 팔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전세 왜 나? 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 그 또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고 나중에 후에 이런 것들은 이제 판정이 나겠지만 지금은 막연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전세 매물이 이렇게 가파르게 줄어들까? 이걸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죠. 12,000건 이상이면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 지금 16,000건. 이게 정말 쭉 이 상태로 줄어서 여름쯤 되었을 때 이게 정말 10,000건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정말 투자해볼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0,000건 밑으로 6,000건 밑으로 내려와주면 투자하기에는 좋은 환경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월세 물량은 연초 대비 지금 한 3-4% 정도 줄어있는 상태. 월세 놓지 말자. 일단 팔자. 팔자세로 돌아서는 게 많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연초에 물량이 3만 개에서 지금 27,500개 수준으로 한 2,5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임대 물량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까 특례 이후만 비교해 볼게요. 특례 이후로 보면은 요 수준. 한 29,000개에서 27,500개로 매물이 임대 물량은 한 1,500개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 와중에 매물은 3,000개는 늘어났어요. 특례 보금자리는 이후에 달라진 겁니다. 임대 왜 나? 지금 좋은 가격 받고 팔아야지. 세력이 지금 몰려오고 있잖아. 거래량 이틀 동안 151건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 맥시멈 2,000까지 봤는데 많으면 2,100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 힘이 무한정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 1630건. 지금 딱 요때 분위기가 1월달 방송할 때 거래량 2배 느낌이에요. 그때 825건, 지금 1630건. 그렇다면 1000건에서 2000건으로 어느 정도 좀 설득력 있어 보이시나요? 해운대 아이파크 8억 7천 올라서 26억 7천. 그러면 한창 오르기 전에 가격이 얼마였냐 보면은 한 2017년 무렵에 가격이 한 13억 정도 했을 거예요. 13억에서 26억. 요 현상은 많이 본 모습이죠. 거래 공백이 많이 길어진 모습. 삼익빛이 52평형 가격 30% 정도 빠진 모습. 25에서 30% 정도 빠졌어요. W 이런 것도 거래 공백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가격 48평 38평 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삼익빛이 35평형 이 근래에 들어서 이거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잖아요. 둔촌주공 자꾸 돈 더 내놓으라고 그러죠. 삼익빛이 7억이 끝일까요? 물어보면 분명히 돈 더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좀 사업성이 있다? 아니면 잡아놓은 물고기들. 은행들 이번 행태를 보셨잖아요. 지금 은행들 대출 내줄 때 신규 대출자에게는 금리를 좀 싸게, 기존 대출자에게는 갱신될 때마다 금리를 많이 높여서 부담시키죠. 건설사들, 잡아놓은 물고기들, 조합원들 얼마든지 덤터기 씌우고 좀 손해나는 사업장에
거기에서 좀 떨어내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건설사들도 다 꿍꿍이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대형 평형 비싼 아파트 근래 들어서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삼익빛이는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한창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갔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때의 문제. 자, 대구도 수성구 지역 많이 거래되거든요. 부산도 해운대 지역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30% 혹은 20% 고점 대비 요 차이는 섬세한 차이는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해운대 자이 2차 일단 요것도 고점 대비 40%. 근데 많이 빠졌다가 좀 반등하는 느낌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등하는 것들을 보면 층수가 다 괜찮더라. 층수가 괜찮더라. 이런 느낌. 레미안 장전 8억 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켜낼 것이냐 지켜내지 못할 것이냐. 혹시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레미안 장전 같은 경우에도 8억대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하면 다시 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일시그너처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했고요.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일단 39평형 이것도 가격이 조금 반등한 느낌. 한창 때 대비 조금 반등한 느낌. 코롱 하늘채 골든빛이 20% 정도 하락한 모습. 센텀 두산 2부 30% 정도,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30% 정도, 거의 명륜자이 40% 정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고점 대비, 이거 7억 천? 이건 또 많이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40%. 아직까지 여전하더라. 낮은 층수는 40% 정도 하락이 띄엄띄엄 나오고, 좀 괜찮은 층수들은 한 25에서 30% 정도, 이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20% 정도 하락하는 것도 있고, 30%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합니다. 제가 요거만 빠르게 쓰고 지나갈게요. 삼익빛이 16평형 10억까지 갔던 것이 6억. 좀 쓰라리긴 합니다. 일시그너처 25%, 더샤 명지펄스 올드 3단지 30%, 차지 KCC 스위치엔 2단지 30% 정도, 대한 SK뷰 힐스 30% 정도. 이거 맞죠? 30% 떨어지는 것들은 총수가 좀 양호합니다. 완전 저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좀 지나갈게요. 가격 부분 너무 많이 말씀드리네. 비싼 아파트 모형 4억 5억 거래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 여전히 하락률은 3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이 반등하는 세력이 1조라는 돈이 시장에 풀렸는데 부산 사람은 집을 사는데 얼만큼 썼다고요? 4천억 정도. 4천억 정도가 집 사는데 투입되어도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네요. 한 달 동안 4천억이라는 돈이 시장에 풀렸다. 건당 거래 대금은 3억 8천 정도 수준. 대구가 이게 3억 3천 수준이거든요. 대구보다는 이미 높은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구가 지금 많이 빠졌다가 약간 반등하는 느낌. 부산은 뒤늦게 빠지다가 대구만큼 빠진 느낌은 아닌데 좀 반등하는 느낌. 이미 요거 다 평가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대구보다 인구가 얼마나 더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구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거래량 2,000건까지도 육박할지도 모르겠지만, 한창 때 뚫고 나가려면 3,000건을 강하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냐,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뚫을랑말랑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돈을 더 풀어제낄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51%, 또 잘 간다에 49%, 저마다의 이렇게 확률을 좀 계산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억 미만 비중, 대구가 올라가는 현상 나타났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생각보다 싼 아파트를 많이 사요.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가지고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싼 집을 많이 사더라는 그런 모습 통계 오늘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3억 미만 비중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양호합니다. 300건 돌파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2월 달에 돌파하려고 합니다. 비중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3월 몇 건 거래가 안 되지만 그만큼 지금 비싼 아파트들, 싼 아파트들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공략해주고 비싼 아파트도 일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좀 공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가 왔다. 지금 갈아타기다. 우리가 과거에 지켜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오를 때 한 방에 시원하게 올라주더라. 그런 것들 경험칙을 이용하는 것.
구군별 거래량 많았던 거. 수영구 요거는 볼 필요 없죠. 144건 빼야 되니까요. 그 외에 거래량 두드러지는 거 보이나요? 남구, 부산 진구, 그렇게 확 두드러지는 거 북구 지역도 거래량이 조금 나아 보이고, 일부 거래량 좀 많이 살아나지만 인구 자체가 많지 않은 곳은 거래량이 늘어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요거 조금씩 오늘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전세 거래량 1월, 2월 비교해보면 2월달 거래량 엄청나죠. 이게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금리가 신규 대출자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낮게 반영되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작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달 대비 거래량 20% 정도 늘어나 있는 모습이고요. 요 비율마저도 올라가죠. 전세 상황, 지금 임차인 구하기 딱 좋을 시기. 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 거래량 흐름에서 살펴보시면은 3월 달부터는 4월 달은 정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임차인을 3월 달까지 구할 수 있으면 잘 협의해서 구하는 것도 지금 앞으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3억 미만 비중 85% 정도까지, 4억 이상 비중,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요. 대구에는 그래도 7, 8% 정도 때 버텨주거든요. 네. 한창 때가 좋을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